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이제 민사소송법 과목을 맡게 된 김광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다들 이제 좀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빨리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민사소송법이 어쨌든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조직도 있고 뭐 노경도 있고 앞에서 잘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고민을 좀 들어보면은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그걸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민소법을 선택하느냐 이거 이전에 이제 민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의 장점을 조금 이제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뭐 이번에 좀 시험이 약간 좀 까다로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민사소송법 과목이 단문에서 조금 까다로웠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사소송법은 난이도가 좀 꾸준하게 평이하게 출제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막 도저히 못 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저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뭐 우리가 뭐 수험가에서 뭐 A급 주제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뭐 A급 주제, B급 주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A급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A급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문제 설문 방식도 이렇게 너무 막 복잡하기보다는 읽어봤을 때 충분히 쟁점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는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설문의 길이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정한 난이도로 풀 수 있는 정도로는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불이타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은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출제 예상 주제를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찍어낼 수는 없지만 찍어낸다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정도에선 좀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비교적으로 좀 출제 예측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판례가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판례 이건 모든 교수님들이 강조하시고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런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은 인접시험이 좀 많아요. 인접시험이 뭐 변호사 시험도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변리사 시험도 있고요. 뭐 5급 공채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사소송법 과목이 있는데 뭐 민사소송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시는 주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뭐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작년에 어떤 시험에서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걸 이렇게 찬찬히 좀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있고 나올 만하게 나오겠다 싶으면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좀 그렇게 나왔죠. 작년에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신 부분에서 나왔고 뭐 다들 잘 푸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약간 뭐 좀 까다롭다고 특히 단문에서 뭐 기일 지정 신청처럼 약간 좀 생경할 만한 주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 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달 관련한 중요 판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으면 여기선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는 굉장히 굉장히라는 표현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비교적 평이하게. 그래서 불이타 맞을 가능성이 좀 낮다.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낮은 휘발성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법,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법에 달리는 판사님입니다. 판사님은 이제 소송법을 뭐 숨쉬듯이 이제 보실 텐데 이게 왜 낮은 휘발성을 갖느냐? 소송법이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이 있어요.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흐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판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판결이 나오겠구나.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주제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은 까먹을 휘발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위주로 격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다 외워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 실생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뭐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실제적으로 좀 이해를 하다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대체 누가 이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냐? 경쟁자가 둘이나 있잖아요. 둘이나 있는데 내가 왜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될 수 없겠지만 이런 이제 일흥의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좀 민사소송법이 좀 맞겠다. 이러면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1차란다. 이제 필수 과목에서 행정쟁송법이랑 인사노무관리론 다 같이 공부해 보셨을 텐데 내가 아무래도 좀 행정쟁송법이 좀 재밌다. 내가 좀 법학에 좀 친숙하고 리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법학적 사고 방식이라든지 답안 작성 방식이 좀 편하다. 친숙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민사소송법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차 민법에서 고득점 했다. 나 정말 민법 좀 했다. 나 좀 민법 가락 좀 있다. 이러시면은 아무래도 민사소송법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 이 민법이 어떤 음식이에요. 음식이라면 민사소송법은 그 음식을 잘 이렇게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민사소송법에 담을 만한 그 재료가 좀 탄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민사소송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재료가 좀 남들보다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친숙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민법 성적이 내가 좀 붙였다,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사소송법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건 모르셔도 된다. 다 가르마를 타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학을 학부에서 좀 전공하셨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으면 아무래도 좀 친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세 가지 일흥의 기준을 물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도 해당 안 된다. 그럼 나 민사소송법 뭐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해당하지 않으셔도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수험 공부를 해봤지만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재미를 붙이는 게. 민사소송법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재미를 붙이면은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고 사실 이런 기준들은 한 GS 0기에서 1기 정도 이때 남들보다 조금 친숙하다 정도의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사실 GS 한 3기까지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실력은 거의 거의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열심히 하느냐 허들을 넘을 수 있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느냐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것이지 뭐 이거 없다고 해서 여기 해당 XXX 안 하겠다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다 판단을 해보시겠지만 잘 보시고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난 민사소송법이 재밌다. 재미를 붙이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을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느냐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답안 암기는 당연한 건데 이해를 하고 나셔야지 암기를 하셔야지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의 흐름을 타고 같이 가셔야 돼요. 절차의 흐름을 타고 내가 지금 이 소송 절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소재.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문제의 소재를 그냥 기계적으로 좀 쓰는데 이 문제의 소재를 잘 보면은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걸 내가 답안에 왜 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기계적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답안 현출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좀 해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이게 책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변론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가가지고 변론 한번 해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봤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제가 뭐 실무 경력이 뭐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송 절차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법원을 가봤더니 이랬습니다.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과 연관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암기하고 사례를 푸셔야 되는데 암기 없는 사례풀이는 불가능하고요. 사례풀이 안 하면 암기한 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암기랑 사례풀이는 반드시 같이 가셔야 되고 암기하신 걸 사례풀이에 적용하는 연습, 사례풀이 하면서 내가 암기 못한 걸 다시 메우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답안 작성 노력을 반드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강조하지만 내가 답안 작성 실력이 내가 만족할 정도로 올라와서 합격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그 자신감의 부족으로 답안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실력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런 분들 다 실력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처럼 답안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제가 GS 1기부터 3기까지 꾸준히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치세요. 제가 첨삭해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법학은 물론 예습도 다 중요한데 예습만큼 중요한 게 또 복습입니다. 복습을 계속 회독수를 늘리셔가지고 완전히 체화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 회독수를 꾸준히 올리시면 돼요. 회독수를 꾸준히 올리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10회독을 목표로 했는데 뭐 10회독 못하죠. 근데 이제 뭐 그 목표가 크면 거기에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읽어봤을 때는 이 과목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됐고 3회독 정도 하게 되면은 뭐 뼈대가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5회독 정도 하면은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7회독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체화가 됩니다. 주기도문 외우듯이 읽을 수 있거든요. 계속 회독수를 올리시고 어느 장소에든지 내가 공부한 걸 떠올리는 방법,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책을 덮고 백지에다 한번 떠올려보는, 머릿속에다 떠올리는 방식, 아니면 키워드를 적어두는 방식으로 계속 이 장기 기억으로 넣어 놓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출 주제 공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험 법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약을 조절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급 주제, 뭐 C급 주제, 뭐 급을 나누기는 참 미안한데 민사소송법한테 미안한데 급을 나누면서 이제 A급, B급, C급 나눠가지고 A급 위주로 당연히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B급, C급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반드시 조절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도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답안 작성입니다. 답안 작성. 네 가지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조문을 절대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팔레 노래를 부르니까 마치 막 팔레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막 팔레 외우는데 막 혈안이 되셔가지고 팔레를 외우는데 팔레 중요한 건 뭐 당연한데 팔레보다 중요한 건 사실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절대 경시하지 마시고 답안에 이제 조문이 제대로 현출이 안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그 답안의 인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초가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성문법, 독일에서 올라온 성문법이기 때문에 조문을 정확히 먼저 현출하고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판례가 하고 뭐 사실관계 포섭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조문을 절대 경시하지 마시고 법전을 늘 가까이 두시고 저랑 수업하실 때도 반드시 법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쟁점을 추출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쟁점을 추출하는 연습. 물론 우리 민사소송법 과목이 막 쟁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쟁점이 막 숨어져 있는 과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안 쓰실 때는 너무 급하게 답안 작성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시험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쟁점을 다 추출했는지 한번 이제 숨을 고르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쟁점 누락이 없이 모든 답안을 평타 이상으로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하나의 주제, 지엽에 붙어있는 주제를 계속 그 답안지에 다 현출하면은 자기 만족적 답안을 될 수 있는데 점수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답안지에 모든 쟁점을 다 추출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뭐 수험생으로서는 너무나 기본인데 이걸 좀 이제 경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답안 작성하실 때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내가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고 있는지를 스톱워치로 반드시 체크해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완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는 걸 못 쓰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정확히 16면을 다 쓰고 나가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학 그 답안은 민사소송법은 단순히 판례를 이렇게 현출하는 기계적인 암기형 시험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를 다 현출하고 학설을 현출해 줬으면은 사실관계와 판례와 학설을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안의 포섭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완결성 있는 답안인데 이게 안 되면은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 답안이에요. 우리 판사님이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주시잖아요. 내주시는데 이 사안의 포섭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아는 거 그냥 나 판례 알아, 학설 알아 쭉 늘어놓고 사실관계랑 결합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답안의 완결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포섭, 마지막에는 사안의 포섭이 꼭 신경 쓰셔가지고 완결성 있는 답안. 사실 법학 답안 작성의 백미는 이 사안의 포섭입니다.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 메일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메일 언제든지 주시면은 제가 보는 즉시 답변을 드리고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제 양력이라든지 뭐 강의 계획서 제 자료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제 내일 오후 7시에 그쵸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무료 입문 강의가 있으니까 민사소송법 선택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